안녕하세요. 1강에 이어 2강에서는 통역의 대표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각 유형별로 예시를 통해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통역의 대표 유형은 6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지 않는 동시통역, 화자와 통역자 간의 역할을 분류하여 서로 시간차를 두고 통역을 진행하는 순차통역, 간단한 모임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현장 동시통역, 3가지 이상의 언어 사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진행되는 릴레이 통역, 양자 간 합의의 원만함을 위해 시차를 두지 않고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장점으로 하는 위스퍼링, 그리고 최근 해외 뉴스 방송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송 통역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회의 통역, 기업체 통역, 보조 통역 등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실제 통역 업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시 통역과 순차 통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시 통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통역이란 전달자의 발언 진행과 동시에 통역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동시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별도의 시차 구분 없이 진행됨에 따라 즉각적인 표현 전달이 이루어져 상호 이해와 시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특종과 같은 건의 경우 국내 공중파를 통해 생동감 있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동시 통역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의견의 일치를 신속히 요구하는 각종 국제회의나 심포지엄, 그리고 워크샵 등에서도 주로 동시통역 기법이 사용됩니다. 수어 통역도 동시통역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회의에서의 동시통역은 각각의 언어별로 부스가 마련되고 각 부스 안에서 필요 언어를 청취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선 또는 무선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통해 내용이 전달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2인 1조로 업무가 진행되는데요. 각각 20분씩 교대를 통해 집중력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이런 동시통역은 통번역 대학원에서 전문적인 동시통역 과정을 마치고 현장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은 국제회의 통역사만이 통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제회의 동시통역사라고 불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서 원어민과 통역사가 예를 들어 실제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본인이 직접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며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m so glad to be with 안녕하십니까 you here 신사숙녀 tonight. 여러분. First of all, 오늘 I want to 밤 send my 여러분과 great 함께 pleasure 이 about 자리에 announcing a 있음을 new 기쁘게 project made by my 생각합니다. district. 무엇보다도 At this 우리 Jamboree 지역에서 World 이루어지게 General 될 Assembly, 새로운 our province was 프로젝트에 대해 selected as the 발표하게 된 host 것에 대해 country 큰 of the 기쁨을 2023 보내고 World 싶습니다. Jamboree. 이번 잼버리 This can be said to be more 세계총회에서 meaningful 우리 because it was 도를 not only the result of 2023년 our 세계 efforts, 잼버리 대회 but also 개최지로 the desire of the 선정하였습니다. entire Jeonbuk 이는 citizens. 우리 노력의 성과임과 동시에 우리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이 있었기에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워커 선생님의 영어 원문 읽기만 읽고 한국어로 직접 통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 am so glad to be with you here tonight. First of all, I want to send you my great pleasure about announcing a new project made by my district. At this Jamboree World General Assembly, our province was selected as the host country of the 2023 World Jamboree. This can be said to be more meaningful because it was not only the result of our efforts, but also the desire of the entire Jeonbuk citizens. 예시로 제공된 연설문들은 비교적 쉬운 단어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도 처음 시도해 보시면 아마 쉽지 않음을 느끼실 겁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잊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는 순차 통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통역이란 통역의 유형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화자의 말이 단락별로 끝나면 통역사가 이를 통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통역사는 전달자의 말을 바꾸지 않고 원문 그대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1인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연사의 발언은 대략 2분에서 3분 정도가 보편적인데요. 통역사는 연설문 중 들은 내용을 간단히 메모하거나 도식화하는데 이를 노트 테이킹이라고 합니다. 순차 통역은 세미나, 강연회, 설교, 기자회견 등에 주로 활용되며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통역의 경우에는 사전 미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특이사항을 먼저 교류하여 미리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순차 통역을 연습해 볼 텐데요. 물론 앞서 동시 통역의 예시로 제시한 연설문들로 연습하셔도 좋습니다만 이번 강의에서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 다양한 예시를 제공해 드리고자 다른 연설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We, the people,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221 years ago, in a hall that still stands across the street, a group of men gathered and with these simple words launched America's improbable experiment in democracy. 우리 국민은 더 완벽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 21년 전 지금도 이 길 건너편에 서 있는 독립기념관에 사람들이 모여 이 간단한 말들로 미국에서 가능할 법하지 않았던 민주주의의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Farmers and scholars, statesmen and patriots, who had traveled across the ocean to escape tyranny and persecution, finally made real their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t a Philadelphia convention that lasted through the spring of 1787. 폭정과 학대를 피해 바다를 건너온 농부와 학자, 정치인과 애국자들이 마침내 1787년 봄까지 지속되었던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그들의 실질적인 독립선언을 최종적으로 실현한 것입니다. The document they produced was eventually signed, but ultimately unfinished. It was stained by this nation's original sin of slavery, a question that divided the colonies and brought the convention to a stalemate until the founders chose to allow the slave trade to continue for at least 20 more years, and to leave any final resolution to future generations. 당시 헌법은 결국 조인되었지만 그 뜻은 궁극적으로 완수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노예제라는 이 나라의 원죄로 얼룩졌습니다. 노예제로 식민지 사회는 분열되었고 의회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노예 매매를 향후 최소 20년간 지속하며 그 어떤 최종적인 결의는 미래 세대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하면서 갈등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서너 개의 문장을 한 번에 기억해서 통역해야 하고 중간중간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있어 한 번에 통역을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셨을 겁니다. 연설자의 발화를 귀 기울여 듣고 문장당 포인트 단어들을 노트 테이킹 함으로써 내용을 기억하고 영어로 통역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my country, the aspiration for peace is particularly strong. The memories of war may be fading, but we know that peace cannot be taken for granted. So is our aspiration for freedom and human dignity, which also cannot be taken for granted. 우리나라는 평화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질지 모르지만 평화를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간 존엄도 마찬가지입니다. In my country, the aspiration for peace is particularly strong. The memories of war may be fading, but we know that peace cannot be taken for granted. So is our aspiration for freedom and human dignity, which also cannot be taken for granted. They both require the hard work of government, supported, prompted, and sometimes criticized by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to keep our democracy transparent and accountable.
정부와 정부를 지원하고 독려하며 때로는 비판하는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열심히 노력하여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DHR calls for a redoubling of our efforts to build inclusive and open societies in which no one is left behind. The journey begun 7 decades ago is far from over. Indeed, the road ahead looks rough and winding, and the end seems still too far away. But let us persevere, keeping faith in the human spirit to prevail.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배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70년 전 시작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실 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 정신이 승리한다는 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시에서 UDHR을 세계 인권 선언으로 통역한 부분을 들으셨을 텐데요. UDHR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약자입니다. 이렇듯 긴 이름을 가진 유명 선언들이나 조직명 또는 기관명 등은 약자로 자주 언급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약자들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도 좋은 통역사로서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통역의 유형과 이를 효율적으로 통역하는 방법을 실제 훈련을 통해 진행해 보았는데요. 틈나는 대로 음성 파일이 있는 연설문을 찾아 자주 통역을 해보면서 전문 통역사로서의 능력을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3강에서는 전주 한옥마을과 경기전에 대해 영어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통역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